자, 부정적분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의 내용은 사실 수학도에서 이미 배운 바 있기 때문에 부정적분의 정의 같은 것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진 않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수학도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함수를 미분하였길래 이게 된 것인가를 추측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관계는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large f 프라임 x를 미분한 결과가 fx다. 즉 large f x를 미분했더니 fx가 되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함수 large f x를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고요. 기호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인테그랄 이렇게 표기했었죠. 적분상수를 붙여준 이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부정적분은 유일하지 않잖아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fx가 됐다고 해도 상수항은 미분하면 전부 0이 되는 거니까 상수항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는 연산은 결과가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다. 즉 적분상수를 붙이는 이유는 결과가 유일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피적분 함수라든가 적분 변수라든가 x에 대해 적분한다 이런 거의 의미는 수학을 통해서 다 학습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분을 찾을 때 사실 가장 좋은 건 누구를 미분했길래 이 함수가 되었을까를 추측하는 겁니다. 그 추측이 사실은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기 때문에 추측이 안 되는 함수들을 어떻게 추측을 해볼 것이냐라는 게 이제 이 단원의 주요 내용이고요. 다음 단원은 이어질 겁니다. 이어질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수 없는 거죠. 모든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마 더 많을 건데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정적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n이 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물론 미분의 공식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n을 실수의 영역까지 확장했었고 그 미분의 공식이 다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n이 -1일 때만 적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원래 이제 적분의 공식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x의 n제곱을 부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적분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분법의 공식이 n이 실수일 때도 성립하니까 당연히 실수일 때도 이게 성립하겠죠. 근데 n이 -1이 되게 되면 저기 앞에 개수가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n이 -1일 때만 쓰는 거죠.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누구를 미분했길래 얘가 되었을까를 추측하는 그런 관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n이 -1이면 피적분 함수가 x분의 1이 되잖아요. 근데 x분의 1 보면 떠올리시는 거 있죠? 뭐가 떠올라요? 그럼 ln x를 미분하면, 그런데 여기다 이제 ln 절대값 x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면 ln x를 미분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x가 로그의 진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수임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는 사실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죠. 0이 아닌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대로 ln x라고 쓰시면 진수가 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이제 이전 단어에서 뭘 배웠냐면 미분 활용 전이죠.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에서 ln x의 미분이나 ln 절대값 x의 미분이나 결과는 똑같이 x분의 1이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절대값 x로 좀 처리해 주셔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위에 있는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걸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걸 보고 그냥 x분의 1은 부정적분하면 ln x가 되는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분모가 2차 이상인 분수함수를 만났는데 그 분수함수를 1차, 그러니까 분모가 1차가 되게끔 분해하는 거죠. 이거 이제 부분분수 분해라고 하잖아요. 부분분수 분해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분수함수도 ln x, ln 절대값 x를 이용해서 부정적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추측이 좀 가능한데, 이거는 뭐 뒤에 또 나오면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 당신은 아주 우수한 학생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실제로 부정적분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분모의 항이 루트 x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x의 실수 제곱꼴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모양을 x의 실수 제곱꼴로 먼저 고쳐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게 x의 제곱을 x의 2분의 1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지수의 뺄셈을 하시면 x의 2분의 3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되겠죠. 납득하시죠? 예. 얘를 부정적분한다고 하면 2분의 3에 1 더하면 2분의 5잖아요. 예. 그거 역수가 오는 거니까 5분의 2. 그리고 이제 얘가 뭐가 돼요? x의 2분의 5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1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2 x의 2분의 3제곱, 그리고 2분의 2, 4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하시면 이제 올바르게 적분한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분수제곱꼴로 표현된 것들은 일종의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답을 표기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C를 닫아도 사실 상관없고요. 내가 이렇게 안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x 루트 x,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답 자체가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자유자재로 변환이 좀 가능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부정적분의 식 자체에서 이제 루트 x가 있었기 때문에 x가 양수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근호를 쉬운 형태로 변경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고배적분이잖아요. 세제곱의 고배적분. 다항함수의 적분에서도 고배적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했었냐면 전개해서 적분을 시도했었어요. 물론 이제 고배적분 중에서 전개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을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얘는 뭐 전개를 하시는 게 수월하죠. 전개하기 힘들지 않으니까 전개에 적분하시면 될 것 같고, x의 세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이요, 3x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이니까 x분의 3이잖아요. 맞아요? 네. 얘는 x분의 3이라고 쓰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x분의 1의 세제곱인데 얘는 x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쓰시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 위에서 확인했잖아요. 지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차피 이 형태의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lnx로 가야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저 상태로 쓰는 게 편하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걸 좀 예측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그러면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3 x의 제곱, 그리고 3 ln 절대값 x, 맞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이것도 좀 센스 있게 이렇게 좀 바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표현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죠? 네. 그 다음에 x의 부호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절대값 x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얘도 분모의 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분자를 전개해서
약분을 한 형태로 좀 쓰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EX니까 처음에 4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세 번째는 플러스 x분의 1이죠. 여기서도 지금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x분의 1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4는 4x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8 하고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ln x라고 쓰셔도 돼요. 절대값 말고요. 왜냐면 x가 양수임이 이미 근호로 확인됐잖아요. 아시겠죠? 물론 절대값에 글을 쓴다고 해서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기왕이면 ln x라고 쓰셔야 x의 정의역, 즉 x의 범위를 내가 알고 식을 쓰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그래서 부호를 좀 봐가면서 식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인데, 삼각함수의 미분을 돌이켜보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었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었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였고,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였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의 결과인 그 6개를 써놓은 거예요. 왜 시컨트는 적분 안 해요? 왜 제곱을 적분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컨트의 적분이나 코시컨트의 적분도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피적분 함수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미분의 결과 혹은 그것의 상수배,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부호를 떼서 쓴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공식이 되는 거죠. 그걸 좀 납득하셔야 되고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었잖아요.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적분 상수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였기 때문에, 시컨트 제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젠트 x 플러스 적분 상수가 되는 거고요. 코시컨트 제곱 x는 이제 코탄젠트 x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나왔으니까 이 부정적분의 결과는 코탄젠트 x 더하기 적분 상수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시컨트 x 탄젠트 x는 시컨트 x의 미분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의 미분의 결과죠. 그래서 당초에 미분 공식을 외울 때 양방향으로 잘 기억해 두셨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적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다음 밑에 제가 부연 설명했는데, 탄젠트의 적분은 왜 없어요? 이건 치환적분 이용해야 돼요. 코탄젠트 x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제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부정적분을 예측할 수 없는 함수들, 주로 곱의 형태나 목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적분할 것이냐라는 방법을 제시할 건데, 그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x와 코탄젠트 x는 치환적분을 이용할 거고, 시컨트 x와 코시컨트 x도 치환적분을 이용할 겁니다. 예, 뒤에서 할 거고요. 부분적분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니까 그 뒤에 나올 거니까 나오면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1번을 먼저 보시면 사인 제곱 2분의 x라고 나와 있잖아요. 항상 그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다항함수를 적분하려고 시도할 때 만약에 이게 식이 이런 형태, 물론 이런 건 다항함수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이제 전개를 했었잖아요. 그쵸? 예, 전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 이제 그 세제곱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3번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즉 저걸 직접 적분 못하는 이유는 저 함수가 곱의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곱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곱이 아니었잖아요. 상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이고, 합차의 미분은 미분의 합차이지만 곱의 미분은 미분의 곱이 아니었기 때문에 곱의 적분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배와 합차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전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사인 제곱 2분 x도 사인 2분 x 두 개가 곱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걸 상수배와 합차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죠. 만약에 바꿀 수가 있다면 그 적분이 가장 쉬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합돈차로 바꿀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이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의 반각 공식입니다.
반각 공식이 사실상 이제 백악 공식하고 동일한 공식이긴 한데,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백악 선호하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학생들이 백악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반각 공식 그냥 똑같은 공식이어도 별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이랬을 때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 2분의 x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2분의 1과 2분의 1 코사인 x, 즉 상수함수와 코사인의 상수의 차의 형태로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됐으니까 적분이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x 플러스 적분 상수다. 이렇게 적분을 잘 하셔야죠. 잘 하시는데 적분을 잘 못하더라도 사실은 틀리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내가 맞게 적분했는지 틀리게 적분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즉각 미분해 보면 되거든요. 미분을 해봐가지고 저게 나와야죠. 저게 나오면 아 맞게 한 거구나, 안 나오면 틀리게 한 거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적분을 못할 수는 있죠. 성공을 못할 수는 있는데 계산했는데 틀렸다, 이런 것들은 조금 충분히 이제 검산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는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곱의 형태 함수를 여기서 곱은 목도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를 합 또는 차의 형태로 이걸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일단 적분이 쉬워진다는 거죠. 물론 항상 바꿀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데 일단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셔야 적분이 훨씬 쉽다라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는 상태에서 안 바꾸고 계시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두 번째, 탄젠트의 제곱 x는 곱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합 또는 차의 형태를 바꿀 수 있냐, 이게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x잖아요. 그리고 탄젠트의 제곱은 미분의 결과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합 또는 차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자, 이걸 제곱관계를 이용하시면 탄젠트 x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어차피 시컨트 제곱 x도 시컨트 x와 시컨트 x의 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탄젠트 제곱 x는 미분의 결과가 아니지만 시컨트 제곱 x는 탄젠트의 미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적분의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적분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곱관계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식을 보고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해야 되니까 제곱관계 세 가지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마치 별도의 공식인 것처럼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1 코사인 제곱 x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인 제곱 x잖아요. 그럼 이게 사인 제곱 x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코시컨트 제곱 x인 거잖아요. 사인의 약수니까요. 얘는 비록 곱의 형태이긴 하지만 얘는 미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적분 상수다. 이렇게 부정적분이 바로 가능하죠. 네 번째, 탄젠트와 코탄젠트잖아요. 이제 곱의 형태니까 전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개를 해보면 탄젠트의 제곱 x도 하나 나오고 코탄젠트의 제곱 x도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탄젠트 x와 코탄젠트 x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가운데 항이 2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2를 이렇게 하나씩 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야 돼요. 왜냐면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x잖아요. 코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코시컨트 제곱 x고요. 근데 시컨트 제곱 x랑 코시컨트 제곱 x는 미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분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 식을 변형할 때도 좀 유리한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미분의 공식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적분을 하면서 더 하게 되죠. 삼각함수의 어떤 공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수함수의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을 쓰세요. 이게 미분도 가장 쉽고 적분도 가장 쉬운 함수가 나왔네요. 2x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겠죠. 왜냐면 아무리 미분해도 변하지 않는 나이니까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도함수이며 이게 도함수이고 3개 도함수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부정적분이고 그것을 다시 부정적분이며 이런 식이겠죠. 네. 이제 지수함수 ax제곱은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ax제곱 lnA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해주면 되겠죠. ln a분의 1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이 경우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ax제곱도 ex제곱하고 동일한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부정적분에서 ax제곱이 됐다고 쳐요. 근데 미분을 해보면 ax제곱 lnA가 되잖아요. 그 상수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ln a분의 1로 나눠야겠다. 마치 다항함수에서 앞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가 섞여있는 형태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얘도 분모가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이너스 3 시컨트 제곱 x라고 바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컨트 제곱 x는 미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정적분이 되겠네요. 목세 형태인데 다행히 인수분해가 돼서 항이 분리되죠. 또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분리될 것 같고요. 위에서 얘기했지만 4x제곱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럼 4x제곱 미분해보면 ln 4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ln 4분의 1 4x제곱 마이너스 ln 2분의 1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다. 이렇게 부정적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함수가 다음과 같은 함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분모에 뭐가 있냐면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이 있거든요. 제가 수학 1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주 등장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계산하지 마시고.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라고요. 그러면 f'x가 바로 뭘로 보이냐면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두 함수의 곱이잖아요. 두 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합차로 분리할 수 있으면 참 좋다라고 했는데 얘는 합차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를 합칠 수가 있죠.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좀 보이시면 좋겠는데 이게 사인의 2배각이니까 2분의 1 사인 x 이렇게 바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부정적분이 엄청 쉬워지는 거죠. fx는 인테그럴 2분의 1 사인 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 플러스 적분상수인데 지금 적분상수 결정하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1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냥 더하기 1 바로 쓰셔도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이다. 또는 시컨트와 코시컨트의 곱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수학 1부터 이걸 외우라고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붙어가지고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는 시컨트와 코시컨트의 곱이기 때문에 그냥 시컨트와 코시컨트의 곱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fx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f'x잖아요. 2x제곱 플러스 2x에 비례한다. 이 표현을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비례한다는 말은 뭐예요? 비례 상수 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x제곱 플러스 2x에 어떤 상수를 곱해주면 그것이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보고 f'x는 k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야.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x는 0에 대응한 이 곡선 위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2다. 이 말은 f 프라임 0이 1이라는 소리겠죠? 이게 k니까 k가 1이네요. 비례관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저거 f 프라임 x로 잡아도 답이 나오겠네요. k가 1이어가지고 그죠? 예. 자, 그럼 fx를 구해야 되는 거죠. fx를 구해보시면 이건 바로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플러스 적분상수인데요. 이것도 여기서 기울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0에 대응하는,
접점이니까 접점이 0,2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f0이 2라는 얘기죠. 즉 적분 상수는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f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2? 네. 같은 2가 아닙니다. 네. 2 더하기 2 이렇게. 별로 안 어렵죠?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가 다음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 관계를 만족한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냐면 저게 뭘로 보여야 되냐면 저게 실제 뜻이 뭐냐면 f'x gx 마이너스 fx g'x가 0이다 이런 뜻이고, 이 식의 실제 의미가 fx분의 gx든 gx분의 fx든 그걸 미분했을 때 분자의 식이란 말이에요. 즉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면 제 생각은 이거예요. dx 여기서 fx가 앞에 있으니까 이걸 gx분의 fx라고 할게요. 알겠죠? 네. 이게 0이라는 소리하고 똑같단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의 미분식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사실 안 써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이런 형태일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형태. 근데 분자가 0이니까 이게 진짜 0이겠죠. 그러면 gx분의 fx를 미분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gx분의 fx가 상수함수라는 얘기겠죠. 네. 따라서 fx는 gx의 상수배다. 이렇게 간단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식의 의미가 눈에 확 들어오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가 f'x는 gx이고 fx는 g'x이다. 그렇군요. 예. 저건 뭐 눈에 확 들어온 식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제곱의 차가 1임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저 함수 자체가 1이라는 상수 함수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hx라는 함수를 fx의 제곱 마이너스 gx의 제곱이라고 해보죠. 그럼 상수 함수니까 미분하면 이게 0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보시면 EFX F'X 마이너스 2GX G'X고, 그럼 저 위의 조건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알게 되네요. F'X가 뭐하고 같다? GX하고 같다. 얘가 GX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G'X는 FX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얘가 F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0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뭘 할 수 있냐면 hx가 상수함수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h0이요 f0의 제곱 마이너스 g0의 제곱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이게 1임을 알 수 있죠. 그럼 hx가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fx의 제곱 마이너스 gx의 제곱은 1이 되겠군요. 그래서 함수를 바로 추측하려고 하지 말고 상수함수라는 특징을 발견했기 때문에 상수함수이면 일단 미분에서 0이긴 할 텐데 그럼 미분에서 0인 걸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관찰한 적분들은 아주 좀 간단한 적분들이에요. 사실은 그 수학부하고 차이가 뭐냐면 미적분은 적분이 훨씬 어렵거든요.
샤크트에서는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 진짜 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인데, 물론 미적분은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함수 자체가 갖는 어떤 복잡도 때문에 역연산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심지어 뭐 불가능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볼 것이냐를 이제 이 다음 내용도 얘기할 거니까, 물론 오늘 배운 내용이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니까 이 내용 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함수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